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금강경 제4분 어떻게 머무르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운 오리 새끼가 자기가 본래 백조임을 깨닫게 되기만 하면은 머무르는 방법, 수도하는 방법을 따로 할 필요가 본래 없다. 자연스럽게 눈치 안 보면서 살면은 다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즉 불응주색 보시, 불응주 성향 미적보 보시라는 것은 누구의 눈치 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서 하는 보시를 의미한다. 눈치 안 보고 계산하지 않는 보시를 의미한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 복덕은 매우 많다. 불가사량이니라. 이제 이런 것을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안델센의 소년 명작을 통해서 비유로서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금강경 제4번의 핵심 무주상 보시의 복덕은 역부여시하야 불가사량이니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무주상 보시라는 게 티내지 않고 보시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과연 복덕이 굉장히 클까? 이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또 복덕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어림도 없습니다. 요새는 대학만 졸업해도 어림이 없습니다. 석사, 박사를 따도 우리가 말하는 무량 공덕을 얻는다는 것은 더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런 무량 공덕을 좋은 일만 하면 얻어진다. 무주상 보시하기만 얻어진다. 이 말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죠. 그런 것은 믿을 수가 없다면 우리가 하버드 대학으로 유학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국내에서 좋은 일만 하면 무량공덕이 다 얻어지는데 뭐 때문에 돈 내면서 대학원 가고 박사를 받고 노력을 하며 또 심지어는 외국 유학을 가서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하나도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힘든데 또 이것을 잘 이해한다면은 4차 산업혁명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제가 체험해본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잘 듣고 그럼으로써 불교가 얼마나 위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무주상 보시가 얼마나 복덕이 컸냐. 결론만 우선 먼저 말씀드린다면 이것으로서 저는 빈곤을 면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뭐 노력을 많이 하고 자격시험에 합격을 하고 뭐 석사 박사를 따고 이래서 잘 살게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무주상 보시 이것을 우리 스승님은 쉽게 해석을 합니다. 남을 먹이는 연습을 3년만 해봐라. 이렇게 쉽게 해석을 합니다. 무주상 보시를 아주 현학적으로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운 해석이 돼요. 그런데 남을 먹이는 연습 얼마나 쉬운 해석입니까? 그것도 3년만 해봐라. 이렇게 하면은 그의 복덕이 불가사량이니라 이것을 굉장히 많다라고 이렇게 거창하게 해석하시지 않고 법당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그럼 법당이라는 게 뭐냐면 건물 한 채를 짓는 것, 대웅전 한 채를 짓는 것을 법당을 짓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스승께서 말하는 법당은 대웅전 한 채를 짓고 요사채를 한 채를 짓는 것을 법당을 짓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복의 근원을 법당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먹이는 연습을 3년 한다면 모든 복의 근원을 창조하게 되리라. 넌 무량 복덕을 받게 되리라. 이런 의미의 해석입니다. 근데 그 말이 안 믿어집니다. 저는 안 믿어지는 그런 가르침을 무조건 스승에 대한 공경심을 가지고 벌써 20여 년 전에 제가 나이 60이 되던 해에 시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무료급식을 시작한 지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럼 과연 그 결과 얼마만큼 바뀌었느냐? 무주상 보시, 즉 남을 먹이는 연습을 3년 이상 한 거죠. 20년을 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얼마나 바뀌었느냐? 이 바뀌었던 최초의 실감나는 수행 사례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행히 많은 매스컴들이 저를 보도해 줬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아있지 좀 무명의 존재한테 얼마나
그 시간과 돈을 할애하랴 이렇게 우선 저한테 인색했기 때문에 그 기록은 하나도 안 남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깨우친 것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한 가지 빼놓은 게 있어요. 저는 굉장히 외로웠던 사람입니다. 친구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친구를 사귀고 싶었어요. 근데 사귀려고 그러고 쫓아가면 다 도망가요. 나한테 가만히 있을 때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무료 없이 20년 하면서 저는 이제 가만히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도 외롭지가 않습니다. 마음만 내면 뭐 떼처럼 몰려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일을 벌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안 할 뿐이지 저는 굉장히 그전의 삶과 지금의 삶은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무주상 보시, 남한테 먹이는 이 사업이 위대하고 위대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느냐 이것을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이거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동영상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때는요 신문 기자가 뭐 마치 인기 연예인이나 되는 것처럼 저한테 인터뷰하려고 쉴 새 없이 모였던 때도 있어서 아유 이제 제발 그만하시오 이렇게 사정할 때도 있었을 정도로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애걸 복걸하면서 돈 주면서 주간지에 실리는 이런 삼류 인기인들하고는 전혀 질이 틀리다는 것, 가만히 있으면서도 저절로 모여들게 할 수 있는 것, 그 방법이 다 건강형이 있다는 것도 오늘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우선 동영상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무료급식, 이제 요것은 금강경 묘행무주분의 실천이고 무주상 보시 복덕은 역부여시하여 불가사량을 설명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무주상 보시를 우리 스승께서는 남에게 먹이는 연습을 3년을 해봐라. 이게 아주 쉬운 말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승은 제가 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소개를 하고 지금 BTN 방송을 틀으면은 백석옥 박사 밑에서 1967년에서부터 1971년 동안 4년간 출가 수동했다는 것이 제일 왜 헤드 타이틀로 쭉 써 있습니다. 그래서 BTN을 보신 분들은 제가 백 박사님의 제자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3년 전에 이분이 그분의 함자를 따서 재단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교육문화재단을 만들었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만이나 일본에 가서 연수를 받은 적도 있었고 그 실감나는 실감을 또 많이 느꼈다는 방송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바로 20년 전입니다. 1900년 생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남을 먹이는 연습을 3년을 하래요. 그러면은 법당을 짓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남을 먹이는 연습은 말하자면 무주상 보시를 의미하는 거고 법당을 짓게 된다는 것은 대웅전 짓고 요사체 짓는 돈만 있으면 짓는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어떤 정신적인 양식도 포함되어 있는 법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양식, 물질적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함께 이루어진 법당은 무한한 복의 근원이다. 이런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즉 3년 동안 남을 먹이는 연습을 하면 무한한 복의 근원을 창조할 수가 있을 것이다. 무한한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금강경 4번에 나오는 대로 그 복덕은 불가사량할 것이다. 이런 의미와도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말이 안 믿어지죠. 저는 근데 그때 마침 제가 나이가 한 60대던 그 해였었는데 도저히 그 말씀을 평소에 늘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언젠간 내 실천해야지. 근데 무료급식을 어떻게 하나?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자식 먹여 살리기 바쁘기 때문에 무료급식 한다면 무엇부터 해야 돼요? 이혼부터 하고 봐야 돼요. 이혼하지 않으면서 곱게 무료급식을 나도 동참하겠어. 당신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어. 요새 그런 마누라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나 좋게 해주셔. 저도 나 좋게 해주시오고 부처님이 찾았듯이 모든 나를 따르는 사람도 나 좋게 해주시오고 나를 따르지 당신 돕게 해주시기 위해서 희생하겠어 하고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마침 제가 운이 좋아서 자유롭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말을 이때야말로 본격적으로 한번 실험해보자. 과연 남을 먹이는 연습을 3년이라도 해봤느냐? 3년이라도 해보면 법당을 질 수가 있느냐? 근데 저는 그때 법당은
이렇게 제기하는 모든 정신적, 물질적인 마음의 양식이 되는 그 복을 창조하는 그런 거창한 법당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물질적인 법당을 지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법당을 지으려면 요새 식으로만 10억만 있으면 되죠. 근데 10억도 뭐 모은 돈이 쉬운 돈은 아니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10억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창조할 수 있는 정신적인 양식을 갖춘 법당. 이것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그 복덕은 불가사량하다라는 그 금강경 말씀이 그대로 실감나는 사례입니다. 근데 이게 뭣도 모르고 시작을 했어요.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요. 용감하게 무식하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단지 스승의 말에 대한 절대 공경심이 이것을 실천하게 된 동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무식하고 용감해도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결과적으로 제가 이런 발표를 할 수 있는 것을 무한한 보람을 느끼며 많은 사람들이 무주상보시를 실천하셔서 실제로 무량대복을 받기를 한번 기원해 봅니다. 결코 이 헛된 말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때만 하더라도 주차장을 그렇게 집집마다 주차장 집을 뭐 차를 몇 대 댈 수 있는 주차를 해라 이런 게 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자가용을 한 대씩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때였기 때문입니다. 2000년 이전의 얘기였기 때문에 벌써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 마포구청에서 뭘 했냐 하면은 대문을 헐면 무료로 헐어주겠다고 그럽니다. 500만 원을 그냥 주고 대문을 헐고 이제 집에다가 이런 대나무로 엮어서 이제 이런 식탁을 놓고 무료급식을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바른법연구원이 시작할 때가 돼서 이제 회원도 한 10명밖에 안 됐고 돈을 낼 사람도 없었고 돈을 내기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현직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모든 수입은 내 봉급에서 다 감당하겠다. 여기는 회비도 본래 없고 돈 내라고 하는 일도 일체 없을 것이다. 무조건 금강경만 공부하면 다 좋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모아들였기 때문에 제가 무료급식을 한다고 돈을 내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무료급식은 해야 됩니다. 제 학교 봉급으로서 보충을 해야 되더라도 무료급식은 해야 됩니다.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무료급식 한다고 딱 마음을 내니까요. 10여 명밖에 안 되는 회원 중에서 적금 통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동네 사람들 중에는 좀 흥거지만 식탁을 거저로 준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기저기서 따뜻한 온종의 손길이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야,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단어로만, 문장으로만 들어서 알았지 길이 있다라는 것을 실감해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금강경을 열심히 읽고 칠독도 하고 자식가행정진도 해봤지만 실제로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보살행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즉 사회활동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포교활동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을 붙들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포교밖에 안 했지 적극적으로 포교를 한다든지 또 사회에 기여한다든지 보살행을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아직 언감생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최초로 해본 게 이제 무료급식인데 무료급식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시작하기도 어렵지만은 시작을 해서 만일 하루에 몇백 명씩 계속해서 온다면 그 뒷감당은 어떡하나 그 생각만 해도 아주 식은땀이 났었습니다. 근데 스승의 말에 대한 절대적인 공경심을 가지고 참 무식하고 용감하게 이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망원동 자택의 담과 대문을 헐고 마당에 대나무로 엮은 비닐 하우스를 해서 시작했는데 이게 아마 2004년 정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꼭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엔 사람들도 안 와요. 안 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라고 할 수도 없죠. 근데 그 동네가 비교적 가난한 동네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장사했던 경험을 되살렸습니다. 장사 어떻게 하면 손님이 오나 하다 전단지를 만들어서 돌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람이 안 와요. 서울 사람이지만은 자존심 하나만은 있습니다. 거저 준다고 하면 절대 뭐 우리가 거지야 이러면서 안 와요.
서울엔 또 거지도 찾기 힘들어요. 거지면 거지, 우리 어렸을 땐 거지도 많았는데 그땐 거지도 없기 때문에 거지 모집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단지를 만들어서 돌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오기 시작을 하면서 고운 눈초리로 보질 않습니다. 니들 정부에서 얼마나 돈을 먹길래 얼마나 혜택을 받길래 전단지까지 돌리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느냐. 순수한 목적으로 보지 않아요. 저는 정부에서 도움 주는 거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주머니를 털어서 해야 수도가 되지. 남의 돈 받아서 하면 그대로 전달자 역할을 하지. 남의 돈, 정부의 돈 받아서 그대로 생색은 내가 내면서 무료급식을 한다면 아상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죠. 탐심이 죽어요? 안 죽어? 안 죽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무료급식은 안 한다. 우리가 주머니 털어서 우리 돈으로 베푸는 연습을 해야 탐심이 소멸이 되고 아상이 소멸이 되고 그래서 밝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애당초 정부의 도움을 희망하지도 않았지만 이제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봉사원들을 어떻게 구할까? 운영자금을 어떻게 구할까? 막막하였지만 이제 스승님의 말씀을 믿고 무료급식의 모든 경비는 제가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2004년에 시작했고 제가 2008년에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65세까지 할 수 있었던 좋은 이점. 그러니까 24년은 내가 그래도 봉급을 받고 퇴직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그냥 부딪혀보자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그 뒤에 이제 이름을 하심정, 아래 하자 마음심자를 썼습니다. 이것은 우리 초발심자 학영문에 범유 하심자, 만복자귀. 우리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우리 스승께서 얘기하는 게 잘난 척하는 것을 가장 금기시했습니다. 잘난 척하는 것은 모든 복을 다 까먹는 근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라. 속빈 강정이다. 자기를 가장 낮출 줄 알고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보라는 것이 그의 귀에 젖도록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백 박사님의 제자들 중에 실천하는 사람이 적어요. 예, 저도 조금만 하면 잘난 척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올라오는데 그때마다 굳게 그 마음을 억누르며 하심을 하자. 아래 하자 마음심자를 쓰고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무료급식소이심 이름도 하심정이라는 그런 하심정이라 주에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름으로 이제 시작을 했던 겁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도 이 일은 꼭 해야 된다. 또 올바른 일이라면 성공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떳떳하게 뜻을 이제 펼쳐 나가자라고 매일같이 했지만은 이런 내 마음에 공감하고 성원하는 동지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우도 깃들 때가 있고 하지만 인자는 머리 둘 데가 없다라는 거 했는데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당신 참 대단해. 어떻게 스승의 말씀을 꿋꿋하게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잘 실천해 나갈 수가 있습니까? 나는 당신을 진실로 존경합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들을 자격도 없지만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은 너무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쓸쓸하고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머리 둘 데가 없을 때는 그때마다 바칠 수밖에 없었고 외래 거기에 비해서 비난과 욕설은 몇 배로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요. 처음에는 이렇게 노인네들도 와서 너희들 정부에 돈 받고 하니까 우리한테 당연히 봉사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굉장히 아주 목에 힘주고 심지어는 배달까지 해줘 요새는 배달까지 해달라고 그러지는 않죠. 근데 그때는 배달도 해줘. 한국에서 일곱 그릇씩 먹고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 끌고 와서 이 사람도 줘. 아주 명령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일일이 화내지 않았습니다. 내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무료급식이 아니다. 마음 닦는 무료급식이다. 마음을 닦아서 무료로 먹이지만 인격까지 키워주자. 진심도 닦고 치심도 닦아보자. 이런 식으로 실천을 했는데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처음에 5만 원 태도에서 점점 바꿔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 노인네들이 쉼터로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쉼터로 변하면서 사람들이 매일 300명씩 모였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만 하면 600명, 한 달에 4주니까 2,400년. 20년만 해도 40만 8천 명입니다. 근데
40만 8천 명으로 쓰라고 했더니 너무 많대요. 30만으로 줄이재요.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저 30만이라고 해서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50만이라고 해서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30만, 50만 들쑥 나는 대로 요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요는 그러니까 무허가래요. 마포구청에서 이거 헐어야 된대요. 이러지 뭐예요. 저는 아주 관공서에는 아주 질린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동네에서 우리가 인심을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노인들한테 그거 했더니 그건 우리 무력 없이 여기서 모두 더 먹으러 오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럼 우리가 가서 마포구청에 가서 응원해 주겠다. 우리들이 가서 들어놓겠다. 우리들이 응원해 주겠다. 근데 노인들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아주 동네 유지들, 그 의사들도 와서 우리가 마포구청에서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얘기해 주겠다. 그런 사람들도 많이 나섰고 동네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나섰고 심지어는 연대 서명까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500명. 모 정당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난제가 금방 해결이 되더라고요. 자, 이제 이러면서 저는 자꾸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마치 현직 대학 교수였기 때문에 현직 대학 교수가 다른 건 몰라도 자기 집을 헐고 무료급식을 한다 그러면 그때 뉴스거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불교를 공식적으로 표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교신문 같은 데서는 인터뷰가 좀 나중에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 방송 및 인터뷰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법보신문에서 했다라고 하는데 법보신문보다도 불교신문, 법보신문, 현대불교계 3대 신문에서 다 해줬습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무료급식을 본격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봉축 특집인데 이게 무료급식을 본격적으로 해준 게 주간지 중에서 최고 주간지, 주간조선에서 2009년에 아마 자기 집에 무료급식소를 차진 김원수 홍익대 교수라고 딱 나왔잖아요. 이런 타이틀로 이유 없이 주라는 가르침을 수행 요것을 주간조선에 놨습니다. 근데 이게 파괴력이 크더라고요. 이걸 큰 뒤에 여기저기서 온종의 손길이 내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재벌회사에서 누구는 그때 100만 원을 현금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망원 재래시장으로 꽤 유명한 시장이 됐는데 거기서 시장 상인들이 이걸 알아보고 신문에 나셨죠. 하고 동네 시장 상인들이 와서 열무단치도 갖다 놓고 못도 갖다 놓고 이런 온종의 손길이 퍼지면서 세상 인식이 훈훈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학 교수 생활만 했지 사실 사회 몰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람 마음속에 따뜻한 인정이 있다는 것을 느꼈고 내가 베푸는 것이 마냥 손해가 아니다라는 느낌이 이제 들면서 점점 폭발적이라고 할 만큼 신문 방송에서 저를 다뤄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니비크라고 하는 주간지, 이 원불교입니다. 원불교 텔레비전입니다. YTN 라디오. 교통방송에서도 오고요. 무료 없이 오는 김현수 교수 오고 나왔고 한민족 방송 이제 별 군데서 다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불교계에서 이름이 났는데 고대 각종 주간지 주간 불교 나중에는 아주 거절부터 했을 정도로 각종 주간지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BS 단박 인터뷰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일간지에서도 저를 했는데 2014년 중앙일보입니다만은 그때 그 중앙일보 기자가 그래요. 촉파일 특집으로 했는데 스님이 아닌 속이는 제가 최초로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 제가 아주 보람있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스승인 이제 백 박사님을 여기 소개했던 내용이 여기 쭉 나오고 이제 그분이 이제 한국은 언젠가 선진국이 되고 만주를 통일하는 아주 지투 지환이 되는 위대한 나라가 될 거다라는 예언을 소개도 여기서 해드렸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중앙일보에 제가 소개한 것을 큰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지금도 얘기했지만 천인아수라한테 다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아직 제가 BBS나 BTN에서 오라는
러브콜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B10이나 BBS에서 지금 B10 같은 데서 이제 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불려나가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대단한 경력이 있어야 되고 화려한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매스컴에 많이 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여기서 불려주시는 그 소식은 아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이제 더 복을 아마 지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때 계획적으로 쓴 건데 우리 금강경을 통해서 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불건강한 마음을 건강한 마음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가난을 풍요로 바꿨고 그리고 인격을 좁은 인격에서 넓은 마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교육 모델로 삼아서 공부하면은 하버드 대학에서 배출한 인재보다도 더 나은 인재가 될 수 있다라는 평소의 신념을 글로 써줬는데 불교신문에서 이게 일면 톱 기사로 해서 이렇게 한참 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좋은 일만 해서 부자가 된다.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좋은 일 하면 가난하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직까지 사고방식입니다. 좋은 일에서 인격이 나아진다? 안 믿습니다. 하나도 안 믿는데 이런 세상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잘못된 고정관념을 저는 앞으로도 깨트리는 데 노력을 할 거고 좋은 일이라는 게 결코 헛되지 않는다. 이런 그 아주 옛 성인의 말씀을 실천해서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게끔만 한다면 한국이 도덕적으로도 얼마나 위대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불교를 믿으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애쓰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날이 이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의 부처님 시봉하는 마음 무료급식 수행으로 제 경험을 여기다 썼습니다. 인색한 마음과 성자라는 마음을 해탈하고 받는 것보다 주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경험의 실례고요. 밝은 선지식을 가르침을 실천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였고 오히려 항상 어떻게 더 줄까를 생각하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전 지금도 큰 보람으로 느끼는 게 지금도 저에게 뭐 이런 꽃 같은 것을 비롯해서 적지 않는 선물들이 거의 매일같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받는 게 고맙고 기쁘죠. 근데 이제는 받는 것보다도 주는 게 훨씬 더 기뻐지게끔 전 표현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속이 넓어졌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비롯됐느냐? 주는 게 더 기쁘니까 더 많이 들어와요. 그거 이상하죠? 안 들어올 것 같은데. 그것은 오로지 이게 오랫동안 무료급수를 꾸준히 한데서 온 결과이기 때문에 꾸준히만 하면 반드시 알찬 결실이 있다. 꾸준히 하지 않고 조금 하다 관두니까 뭐 안 된다 이러지만 그 꾸준히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해보시면 반드시 결실이 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로 인해서 생기는 이제 우리 제목이 뭐냐? 무주상 보시의 복덕은 불가사량하다고 그랬죠. 저는 굉장히 외로웠던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을 사귀려고 하면 다 도망갔어요. 나한테는 언제 사람이 따라오나? 저는 그 논어를 어렸을 때부터 읽기를 즐겨 했는데 논어에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덕 불고라 필유인이라. 덕은 외롭지 않느니라. 반드시 이웃이 있느니라. 즉 덕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 이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경이 원지 멀리 오는 것은 내가 덕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내가 언제가 덕을 쌓아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이렇게 될 것인가? 저는 그런 날은 영원히 안 오는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저는 애쓰지 않아도 어느 때부턴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을 한 번도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바라보고서 상을 신청한 것은 신청한 것마다 다 떨어집니다. 근데 바라지 않고 한 것은 저절로 왔던 상만 해도 굉장히 큰 상을 받았던데 우선 수상 내역을 한번 설명을 하면 2010년인데 요 자승 스님입니다. 가운데 계신 분이 그때 그분이 총무원장을 했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저입니다. 저는 이때 전혀 제가 총무원장상을 받게 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이미 신문 방송에서 무료급식을 한다라고 많이 얘기가 됐었고 그리고 대학 교수가 집을 헐고 뭐 등등 해서 무료급식 한다는 게 이게 많이 나니까 그걸로 인해서 대뜸 무심사입니다.
뭐 차점도 없어요. 무조건 총무원장 상을 받았고 총무원장 상을 받으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특히 불교 신자들의 입에 오르는 내리는 존재가 아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16년인데 이제 대원상입니다. 요것은 이제 그 장경호 고사라고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가 있습니다. 1970년대 사선도 모르는 깜짝 놀랄 그때 30억이면 되게 컸는데 당시 대통령인 박정희 대통령한테 기부하면서 이것을 불교 발전을 해서 써달라고 했고 그 돈으로 지금 대한불교진흥원이라는 이런 재단 법인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제 그것이 BBS라는 불교 방송을 만들고 이 불교 발전에 기여했는데 제가 한 7, 8년 전에 불교 방송에서 강의를 좀 맡아달라고 했어요. 그전엔 저를 항상 방송사에서 저를 불러주지 않았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더니 거기 들어가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처음엔 한 번, 두 번 불러주더니 요거 쓸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나중에 한 2주 계속 금강경을 강의해달라고 불렀습니다.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걸었지만 까다로운 조건은 승낙하지 않고 타협 끝에 했는데 나중에 이거 방송 끝날 때 되니까 거기서 당신 대원상 신청해 보시오 그러더라고요. 신청해 보면 될 거라고. 나는 그때 한번 했다 떨어진 경험이 있어서 절대 신청하지 않겠다고 그래도 자꾸 하래요. 그래서 마지못해 했더니 틀림없는 장원을 한다고 그러더니 장원은 저 가운데 앉은 스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 그 옆에 밀려난 특별상이 됐는데 상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받지만은 그까짓 거. 그까짓 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역시 제 버릇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하는 좋은 가르침을 핀다면은 그는 그까짓 것 하지 않는 위대한 거금의 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었는데 500만 원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이제는 다시는 어떤 상에 응모하라고 아무리 그래도 나는 영원히 상을 응모하지 않겠다. 그렇게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내가 부귀영화가 좋아서 그러냐. 내가 돈이 필요한 것은 법당 재정이 너무나 열악하고 우리는 회비도 없고 돈도 안 거두니까 상금이 많은 그런 것이 저절로 주면 받아도 내가 구태여 매달림에 서지는 않겠다. 이렇게 딱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하늘이 나한테 또 복을 주더라고요. 3천만 원이면 불교계에서 가장 큰 상금입니다. 이건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상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 지방의 대학에 계신 분이 저희 집이 찾아와서 명함을 딱 내었는데 모 대학 교수세요. 모 대학에 누구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대뜸 학교에 교수님이 온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 학교에 저는 높여 세워 직원이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설사 직원이라 하더라도 교수로 불러줘야지. 교수인데 직원으로 불러주면 굉장히 교수가 자존심 상해하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교수님이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교수가 아니라 총장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총장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요번에 우리 학교에서 이루콘 재단이 있는데 거기서 시무문화상이라는 것을 7번째 드리는데 선생님께서 무심사로 거기 프로포자를 써내야 돼요. 심사를 하고 심사위원회에서 하면 장원이 있고 차상이 있습니다. 근데 차상도 아니고 장원도 무투표 당선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받으셔야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마 거기 지원서 냈으면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아무 지원서 없이 3천만 원이니까 이게 역시 무주상 보시에 어때요? 복덕은 불가사량. 실감나죠? 이 3천만 원으로 우리 지금 밑에 있는 시무지라고 연못을 세우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법당은요, 굉장히 가난이 부자가 되고요, 외로움에서 많은 동지들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 법회를 여러 번 했는데 법회하면 근 2,000명 사람이 모이는데 사람들이 놀래요. 이거 얼마 전에 모 큰 스님이 와서 법문했는데도 1,000명도 안 됐다 그래요. 유명한 스님입니다. 저건 비교할 수 없이 대단한 유명한 스님인데 어떻게 전 그때도 그 불가사의한 게 저처럼 무명이고 방송사에서도 불러주지 않는 사람이
사람이 1000명 이상 모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얼마나 모였느냐 하면은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우리 금강경에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일체생한 천이나수라가 개헌공양을 엽을 타며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 구절이 진짜 실감이 안 났습니다. 근데 이제 금강경 제가 몇십 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공경, 공양하고 예배하고 꽃으로 찬양하고요. 꽃다발을 누가 세배했더니 끝나고 나서 강연 끝나고 나니까 50개도 넘더래요. 지방에서 할 때 그래요. 50개 다 두고 왔어요. 그 서울로 어떻게 다 들고 와요? 근데 이게 한번 보세요. 서울대법회는 22년이가 얼마 안 된 겁니다만 사람 꽤 많아 보이잖아요. 자, 서울특고대 이것도 서울대법회입니다. 대구도법회 2023년, 부산대법회. 꽤 오래됐습니다만 순서가 뒤바뀌었는데 이때도 꽉 찼습니다. 어디 가서 얘기했더니 불교계에서 2000명 모인 강연이 없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요. 근데 이거는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금강경 실천에서 천인아수라가 개헌공양한다는 것을 그대로 보인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대구대법회 2019년 섬유박물관에서 했던 그런 내용이 됩니다. 울산대법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원흥법당이죠. 우리 얼마 전에 21도 기도했죠. 이게 다 우리 300명 가까이 모였던데 상당히 많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기 했던 요 법당은 지금 우리 법당이 아니라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네. 원흥법당 21도 기도 요거 사단법인으로 제가 바친 겁니다. 이게 제 재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망원동 법당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이미 바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망원동 법당은 사회복지법인으로 바쳤습니다. 이게 다 부처님께 바쳤어요. 이게 저는 아주 굉장히 든든해요. 그다음에 우리 두 훌륭하신 스승이 계신 해정원을 멋지게 장엄을 했습니다. 아마 참 마음이 죄송했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법당에 심각한 재앙이 몰려 들어왔을 때 이 법당을 거의 신경 쓸 틈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소나무는 굉장히 커서 동상을 가리고 잡초는 무성했습니다. 저는 아주 마음속에 결심을 굳게 했습니다. 천금을 들여서라도 이걸 참 성역화해야 되겠다. 마침 제가 그렇게 마음을 내니까 도반님들께서 참 성금 어린 정성의 성금이 여기저기 답지해서 꽤 큰 돈이 모이기 때문에 꽤 큰 돈으로 이 원당법당을 장엄을 했습니다. 여기 시무지라는 연못을 세우신 도반님들도 여기에 참여하셨던 것 같습니다. 법당 입구에는 아주 이게 멋지고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연등불이 오는데 연등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망원동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3년 쉬게 된 무료급식을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달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벌써 한 5개월이 됐는데 요 망원동 법당도 시가가 한 50억 가더라고요. 50억 가는 이제 그 주택을 이제 사회 재단 법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줄 서 있는 무료급식소 요새 하고 있는데 요새도 아주 날이 따뜻하고 너무나들 많이 베풀어 주시니까 요새도 어느덧 한 200명 가까이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망원 요새 지금 정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지도 않아요. 그때도 가지도 않고 이분들이 연대 서명해서 아름다운 이야기꽃을 피웠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들의 쉼터가 됩니다. 마음까지도 따뜻하기 때문에 극락세계가 따로 있지 않고요. 여기는 망원동뿐만 아니라 원당법당에도 다 무료급식하죠. 여기 점심 드시면서 돈 내셨습니까? 안 내셨잖아요. 여기는 처음이나 그때나 걷는 거 없습니다. 다 베풀어 주는 그 정신으로 오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주는 게 받는 거라고 더 많이 들어와요. 이제 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깨우친 것이 무엇이냐. 무료급식이 시작할 때 제가 10여 명이 시작을 했고 돈이 참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나무집으로 지었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원흥법당, 원당법당, 가양동법당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 원당 법당 하나만 겨우 명맥을 유지했는데 사람이 얼마 안 됐습니다. 가난했던 우리가 무력 없이 시작해서 빈곤이 풍요로했습니다. 지금은 부동산만 해도 100억 원 될 거고 동산은 더 많습니다. 더 많지, 그건 안 알려드립니다. 부자입니다. 근데 또 그것보다도 인격이 좋아졌어요. 주는 게 받는 것이다. 인격이 향상됐습니다.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어느덧 방송사에서도 불러줬습니다. 방송사에서 불러주고 난 뒤에는 참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물론 재앙도 없진 않았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물러왔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뜻만 세우면 길이 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다. 제가 이런 식의 깨침이 있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을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지방에 나가서 방송을 하게 된 것도 이제 건강유 수행의 가르침을 실감했고 거기서 빈곤을 풍요로 병약을 건강으로 바꾸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창한 이 시대의 난제에 대한 대안의 말씀을 드릴 수 있었다. 이렇게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대안도 마련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듣기 나면 무주상 보시의 복독은 불가사량이다. 실감이 납니까? 안 납니까? 네. 그러면 실천해서 밝아지셔서 부처님 시봉 잘하시기를 바라옵니다. 네.